상당히 강해서요. 어느 쪽에서 사고 있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강하게 사는 쪽은 또 없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될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강해집니다. 1% 안팎의 양시장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증시가 문을 닫아가지고 어떤 연유 때문인지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난 밤에 미국 시장은 좀 휴장을 했고요. 다만 또 유럽은 또 아시다시피 좀 가스에 대한 공급 제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승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이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외화 예금 지준율 인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목요일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하락과 월요일날 하락까지 겹치면서 오늘은 좀 약간 반등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하기로 하면서 유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 다시 또 태조 이방원으로 시장이 좀 돌아갔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오늘 보시면 정유주, 그다음에 조선주 중심으로 한 부분들과 2차 전지 섹터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들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소도 반등하는 모습,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소재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업체들 계속적으로 이번 장에서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율 효과도 계속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그분 강세 이어지면서 지금 나노 신소재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E&D 쪽도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해질 쪽 진출한 최근에 덕선 데코피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이어진 것처럼 시장이 좀 호재에 민감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시장을 좀 견인했던 자동차는 오늘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하락이 강했었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주들이 좀 반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전력성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이어지면서 레포트 효과도 보면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강세 보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제까지 좀 하락이 강하다 보니 시장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환율이 1370원 넘었다가 오늘은 소폭 좀 안정세 보이면서 1366원 85전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 시장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매도하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 우리한테 국한된 환율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다시 또 코스닥 쪽에 매수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역시는 역신가 봅니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주도주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차트가 거의 훼손됨이 없이 오름세를 대체로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이들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까요? 주도주가 바뀔 만한 뭔가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를 줘야지만 주도주를 팔고 갈아타겠는데 다른 쪽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주도주를 팔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끊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에너지 위기,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유가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정유주하고 또 이제 유럽의 가스 이런 거 실어 나가야 되니까 조선주 이쪽이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또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쪽으로 또 돌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도 수요가 계속 폭발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장비주들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 새롭게 이쪽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면서 계속 이쪽 태조 이방원 섹터 내에서는 좀 확산되는 분위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섹터주들의 탄력은 살짝 죽었었는데요. 추세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력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주들은 앞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이후에 유가의 변동성, 그다음에 유럽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의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 이쪽 섹터주들의 주도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해당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 대응 계속 좀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특히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말레이시아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호재가 계속 만발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해당 섹터는 호재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 추세를 보시는 전략 맞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원전 쪽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막으니까 어려워지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은 에너지를 서로 나눠 쓰기로 했답니다. 프랑스는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또 전기 보내고 이런 건데 독일 쪽에서는 이 원전은 일시적인 대안이 되는 거지 우리는 계속 탈원전 기조로 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데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강하고 원전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유럽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형 모듈 원전 쪽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요번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게 패키지로 이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전의 기대치는 계속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계속 원전 산업 밀고 있고요. 해외 수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도 아리백은 너무 어렵다. 아리백보다는 다른 쪽, 원전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쪽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고갈이 가장 큰 지금 전제의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치는 뭐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은 계속 더 지금 원전 유지하고 쓰겠다고 하는 것처럼 각국마다 선택입니다. 선택의 몫인 거죠. 뭐 그다음에 뭐 그걸로 인해서 그 국가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뭐 그 국가의 몫이라고 할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 방향성이 맞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기대치, 가치는 뭐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도는 계속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5G. 5G가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도 알려주세요. 네, 뭐 5G가 뭐 거의 양치기 소년급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바닥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도 바닥이 아니었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안 가고 신뢰도 안 가고 너는 가든지 말든지 절대 손을 안 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5G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가 없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느덧 올라와 있고요. 모양도 많이 좋아져 있고 수급도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HFR도 좀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RFHIC, KMW 등도 추세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바닥 잡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OE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이 잡혀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강한 거는 최근의 흐름상으로는 HFR하고요. 그다음에 RFHIC, KMW 이 세 개 정도가 지금 추세는 가장 강력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삼성도 이제 5G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카카오도 기업용 5G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5G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이제 막 버려졌던 카드다 보니까 수급도 다 빠져나가고 주가 자체는 많이 약했지만 여러 가지 좀 기대치 있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의 OLED 이런 관련해서 또 XR 기기 관련해서 갑자기 모멘텀이 생기면서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 급등하고요. 소재주들도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소재주들도 급등하는 것처럼 카메라 뭐 센싱 쪽도 막 급등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뭔가 이슈가 제공되면서 워낙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자체도 뭐 최악은 지금 지나갔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되는 뉴스 플로우도 계속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KMW는 외국인과 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RFHIC는 연기금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들락거리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G도 완전히 좀 뭐랄까 최악의 소외 구간을 좀 벗어나는 움직임, 특히 뭐 HFR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들도 좀 바닥에서 조금씩 터닝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꾸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눌림목에서의 수급 이슈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가면서 좀 챙겨서 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IT 섹터의 반등, 간략하게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데입니다. 사실 뭐 기사에서는 뭐 반도체 내후년까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5G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FPCB 쪽 대형 쪽에서는 삼성전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안 좋다 해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반도체 섹터를 다 까보면 사고 있습니다. 종목들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열어보면은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 봤는데 뭐 SNS 같은 경우도 꽤 사는 모습이 계속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업체들 IT 관련주들도 꽤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잘 좀 뜯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또 환율 강세도 IT 쪽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종목별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뭐 투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제품 이런 부분들도 계속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 안에서 종목을 좀 선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좀 확실한 실적 모멘텀과 뭐 리포트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수급 이슈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닉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